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. 현재 남편과 결혼하여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어요. 남편은 현재 집 담보대출 2억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예요. 이걸 제가 들어줘야 하는지 어쩐 건지 고민이 되어요. 남편은 저랑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의 사업은 사기를 당해서 부도가 났었어요. 부도라는 걸 처음 겪어봤고 정말 드라마에서 보던 빨간 딱지가 집에 덕지덕지 붙더라고요. 아무것도 없이 길바닥에 바로 나앉을 수 있겠구나. 그런 위험을 사무치게 느꼈어요. 불행 중 다행으로 길바닥 나앉는 파고까진 가지 않게 되었어요. 그러나 정말 아무것도 없이 다시 시작하게 되었어요. 이후 남편은 신용불량자가 되어 모든 명의를 제 명의로 사용 중이에요. 새로 구한 집도 카드도 전부 제 것을 사용해요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도전 사업적으로 혼자 했던 일들을 저랑 상의할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. 그렇다고 사업적 직접적 상의라기보다는 대출이나 카드가 필요할 때만 요구하는 그런 거였어요. 이 집 담보로 잡고 대출 받자. 이거 겨우겨우 하나 남은 거야. 절대 안 돼. 하여간 안 돼. 좀 도와줘. 담보 잡고 대출 받자니까. 안 돼. 남편이 자꾸 집을 담보로 대출 받아달라고만 해요. 아무것도 없이 시작한 집이기도 하고 다 넘어갈 뻔했을 때 유일하게 하나 지킨 게 이 집이에요. 그리고 이미 집값의 70%는 대출이에요. 여기서 대출이 어떻게 더 나와? 이번에 집값 올라서 대출 받을 수 있어. 자꾸 저를 조르더라고요. 그러나 저는 확고히 말했어요. 난 친정이고 시댁이고 그 어느 곳으로도 들어갈 생각이 없어. 절대 안 돼. 다시 재계약에 대출 좀 받자. 좀 도와줘. 저를 볼 때마다 대출하자고 조르더니 제가 죽어도 안 된다고 하니까 남편은 이제 저를 모른 척해요. 말 안 걸고 대답 안 하기. 방 따로 나와서 자기. 내가 한 요리 먹지 않기. 밥 따로 먹기. 혼자 배달 음식 시켜서 혼자만 먹기. 혼자 다른 방에 들어가 나오지 않기. 일체 가족 활동하지 않기. 전화 받지 않기. 카톡 안 읽고 일주일 이상 방치. 이것 말고도 정말 많아요. 모든 일에 저를 부정하고 무시합니다. 결국 이 상황에서 애만 눈치를 보는 게 너무 불쌍하고 안쓰럽더라고요. 저런 상황이 계속되기에 결국 집을 나가 친정집에 피신해 있기도 했어요. 다행히 시댁에서는 제 편을 들어주시긴 했어요. 그러다가 남편은 이제 금액을 줄여서 요구하더라고요. 2억 말고 딱 1억만. 절대 안 돼. 그럼 이혼해. 제가 대출 안 된다고 하니까 이혼하자는 말을 하더라고요. 그때 제 건강 상태도 매우 안 좋았어요. 너무 어이가 없어서 양가 부모님께 모두 말했어요. 그리고 저는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이런 상황이니 이번이 정말 마지막 대출이라고 모두들 알아주시라고 당부했어요. 그렇게 1억을 대출받았던 남편은 돈이 모자른다면서 3개월 후에 또 대출을 요구했어요. 캐피탈로 1억 융통해 볼 테니 명예 한 번만 빌려주면 안 돼? 절대 안 돼. 지난번에 모든 사람 앞에서 마지막 대출이라고 받아갔잖아. 너가 자꾸 그런 식으로 나오면 난 산부이자 쓸 수밖에 없어. 이게 나만 잘 되자고 그러는 거야? 내 명의가 안 되니까 그러는 거잖아. 본인은 명의가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제 명예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하네요. 저는 그때 산부이자가 뭔지 처음 들어봤어요. 결국 그런 것에 발들인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또 대출받게 도와줬습니다. 대출 기한이 1년이라 곧 1억에 대한 기한이 다가오고 있어요. 그런데 남편은 전혀 갚을 기색이 없더라고요. 저는 제 명의니까 제가 속타기 시작했어요. 이런저런 상황을 알아보니 알고 보니까 처음 1억이 그냥 은행 집담보가 아니라 대부업체에서 받은 거더라고요. 남편은 대출업자 끼고 한 거라서 그냥 전혀 몰랐다고만 합니다. 이런 걸 못 갚으면 집도 날아가고 제가 신용불량자가 되는 건데 너무 무책임해 보였어요. 방법이 없어서 대환대출로 넘어가자고 하더라고요. 대환대출로 1억 5천만 받아줘. 왜 1억이 아니라 1억 5천이야? 1억은 갚고 5천은 다시 재투자하게. 내가 안 하면? 그럼 나 그냥 그 1억 안 갚을 거야. 지금 나한테 협박하는 거야? 제가 대환대출 받는데 도움 주지 않으면 자기는 아예 안 갚아버리겠다고 협박하더라고요.
내가 여자 만나거나 도박해서 돈 날린 게 아니잖아. 우리 가족 다 잘 되자고 이러는 거잖아. 다시 일으켜보려고 그러는 건데 이 상황에서 너는 집 지키는 것만 그렇게 중요해? 너가 욕심 부리는 거야. 돈이 자꾸 필요했던 건 사업상 사고가 연달아 몇 번 생겨서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긴 했어요. 남편은 정 안 되면 집 넘기고 시댁으로 들어가서 살자고 해요. 그것도 싫으면 그냥 이혼하고 집 팔아서 네 돈 내 돈 나눠 갖고 각자 헤어지자 하네요. 저는 사업에서 모든 걸 걸고 집 하나도 없어지면 우리 애들만 고생하고 불쌍해진다고 생각했어요. 죄 없는 자식만 고생시키는 거 아닌가요? 그래서 저는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어떻게 해서든 집 하나만 갖고 버티려고 했어요. 집 하나만 있으면 그래도 어떻게든 사라지잖아요. 사업이야 잘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는 건데 최후의 보루로 이 마지막 집만큼은 절대 건들지 말자고 했어요. 남편은 그러면 집을 팔고 더 작고 싼 집으로 형편에 맞게 이사가자고 했어요. 하지만 이미 대출이 많은 집이고 이것마저 팔아버리면 이런 동네에서 살 수도 없어요. 그럼 애들만 불쌍하잖아요. 이 집 그냥 팔고 빌라나 쓰리룸 가면 되잖아. 빚도 정리하고 남은 돈은 사업 재투자해도 되잖아. 왜 죄 없는 애들이 그런 무모함을 감수해야 해? 아빠라는 이유로 그렇게 할 수는 없어. 남편은 그렇게 또 말 안 하고 무시하기가 시작되었어요. 아이들도 예전처럼 어리지 않아서 이제 물어봐요. 왜 아빠는 같이 앉아? 왜 아빠는 항상 없어? 그런 질문을 받을 때면 저는 난감해져요. 심지어 이제는 시댁 행사에도 저는 참여하지도 말라고 해요. 참고로 처음부터 이 집에 들어간 돈은 저랑 남편이랑 모두 반반이에요. 애초에 남편이 더 해준 건 없었어요. 제 결혼 자체는 그야말로 딱 반반 결혼이었어요. 결혼 반지까지 각자 서로의 것을 사주고 시작했어요. 이상입니다. 돌이켜보니 제가 생각해도 기구한 인생 같아요. 제 주변에서 아무도 제가 이렇게 사는지 몰라요. 특히 부모님도 이렇게까지 자세히는 모르세요. 다른 분들의 의견 들어보시죠. 뭐만 하면 이혼 운운할 때부터 버릇을 잘못 들였네요. 그러다 부부가 동시에 신불되면 또 답 없습니다. 옛부터 빚쟁이, 약쟁이, 도박 군술꾼은 도와주는 거 아니랍니다. 사업이나 장사를 하다 보면 조금만 버티면 곧 좋아질 것 같죠. 하지만 현실은 전혀 반대로 진행되니까 무서운 겁니다. 남편 입장에서는 망하려고 대출받아 넣는 게 아닌데 왜 난리냐 이런 마음일 텐데. 안 됩니다. 절대 안 됩니다. 요즘 부동산 시세는 내려가고 현금은 보유해야 하고 서민들 죽을 맛입니다. 이 상태에서 대출해서 투자하는 게 잘못되었을 경우 가족들 다 같이 손잡고 한강 갈 수 있습니다. 결국 시키는 대로 대출도 받아주실 것 같은데요. 알아서 하세요. 덕분에 애들만 비참해지는 거 한순간이겠네요. 저런 마인드라면 성공 못해요. 아주 나쁜 남편이네요. 우선 가정에 충실한 게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. 저 정도면 기본이 마이너스의 손인 것 같네요. 빨리 본인 명의로 된 사업자 다 처분하세요. 나중에는 와이프분도 다 뺏기겠어요. 사업은 나무나 하나요. 사업에 재능이 없는 걸 수도 있어요. 가족이 있어서 행복하기도 하지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과연 어디까지 참아야 하는 걸까요? 사연자분이 현명한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오늘의 사연 잘 들으셨나요?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.